자, 봅시다. 이제 집합의 연산 가볼게요. 집합의 연산. 우리 페이지로는 76페이지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다 여기다 있는데 여기서 쏠려 있어. 집합의 연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수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 마음속으로 좀 내심 그럴 수도 있어. 아, 공수원이 더 급한 거 아닌가. 우리 공수원은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있잖아. 그지? 연습만 하고 있는데 근데 공수투는 얘들아 지금 좀 어느 정도 안 되어 있으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그래.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주 안에 개념하고 이게 다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수투와 관련해서는 기본 필수형들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어야지 여름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화 문제가 이제 들어가야지 그때는. 그치? 그걸 입히기 위한 과정이고 아, 책이 없구나. 잠깐만. 내가 추적해놨는데. 봅시다. 그래서 집합 연산이 이제 두 번째 단원이야. 여기가 근데 시험은 집합이 많이 쏠려 있고 처음에 보시면 뭐가 등장하냐면 합집합하고 뭐 그냥 교집합이 여기 나오지. 잠깐만 얘기해 볼까?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합집합이 나와. 합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기호로 이렇게 적지? A 합 B.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이 등장하지. 얘는 기호로 A 교집합 B 이렇게 적어. 그렇지. 이렇게 적고 합집합과 교집합의 좀 정의 한번 적어보면은 합집합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조건제시법을 이용한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A 집합하고 A 집합하고 B 집합을 합친 거야.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있으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영역은 뭐 이런 영역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얘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이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또는과 그리고는 엄청난 차이지. 그치? 또는과 그리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수학에서. 그럼 얘들아 교집합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교집합은 그림을 그리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공통 부분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정의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지. 이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영역은 뭐냐면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인 거지. 그치? 그래서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지 얘는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어. 이 기호 자체를 혼동할 일은 없잖아. 그치? 이름에 좀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니? 합집합이니까 그지? 합집합 이렇게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뭐 이거니까 뭐 이름이 혼동될 일은 없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는과 그리고지. 또는과 그리고 수학에서 또는과 그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와.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에서의 서로소하고 좀 차이가 있어. 그걸 좀 이해해야 돼.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뭐였지? 정의가? 서로소의 정의.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지. 뭐 2하고 3 보면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조금 차이가 있어. 우리가 이제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공통된 약수가 하나가 있잖아. 1이라고 하는 애. 그런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애초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A하고 B집합이 서로소다. 그러면 서로소의 정의가 이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교집합이 공집합. 아예 공통된 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A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B집합하고 동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그렇지? 이건 서로소의 개념인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것보다도 더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 서로소일 때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서로소라고 동의어지 일종의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뺐을 때 그냥 A다. 혹은 B에서 A를 뺐어. 그럴 때 B다 이거지. 얘는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차집합이야. 차집합. 쉽게 얘기하면은 A집합에서 B집합 요소를 확 걷어냈다는 얘기거든. 봐봐. 서로소인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A집합에서 B집합 요소를 확 걷어내. 그럼 기스 안 나잖아. 아무것도 안 빠지지?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 A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B집합에서 A집합 요소 걷어내도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지. 이 세 번째 거. 그래서 이거 봅시다. A의 여집합에 B가 들어와. 이거야. 이거는 좀 이따 할 여집합의 개념인데 그지? A 컴플리먼트. 우리는 그냥 A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돼. A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소를 의미해. 그지? 여집합에 누군가가 들어오잖아? 그럼 얘는 서로소야. 알겠니?
그치? 요 표현이거나 아니면 B의 여집합에 A가 들어오거나 요게 서로서로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돼.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지. 그래서 봐봐. 그 이유는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거야. 이게 전체라고 봅시다. 전체라고 보고 여기가 A집합이 있고 여기 B집합이 있다고 볼게. 서로 소인 상태야. 그치? 공통된 부분이 없어. 그러면 A 여집합, A가 A 아닌 거 바깥쪽이지. A 바깥쪽에 B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니? A 바깥쪽은 요거잖아. A가 아닌 부분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B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집합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서로소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갑자기 뚝 등장해. 그러면 A, B는 무슨 상태다? 서로소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글로. 알겠니? 됐어.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나왔지. 서로소의 정의 자체는 이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 보시면 여집합과 차집합이 나오지? 여집합 나오고 차집합. 여집합은 방금 얘기했어. 여집합은 아닌 거지. 남겨진 집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지? A의 여집합. 뭐 예전에는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그냥 A 여집합으로.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거지. 여집합이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전체라는 게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가 아닌 거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렇지? A가 A 바깥쪽.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이 빗금친 부분을 해석하면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데 A는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X바. 요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 N데 누구는 아니다? A는 아닌 거지. A는 아닌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여집합의 정의다 이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라는 게 나오지. 차집합. 차집합. 방금 이미 차집합은 얘기했어. 차집합. A에서 B를 뺐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새 자체는 이거야. A 집합에서 B를 뺐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 집합이 있고 이렇게 B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A집합이고 요게 B집합이야. A집합에서 B집합 요소를 걷어냈어. 그러면 요거 남겠지. 요 부분. 됐니? 되니? 요 부분 남잖아? 요 부분 나는 거는 뭐 나오는 건 알겠는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차집합 공식이 있단 말이지. 얘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요걸 떠올려야 돼. 차집합은 A교배 여집합. 그치? 얘는 얘하고 똑같아. 이거를 차집합 공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얘는 우리가 해보면 돼. 봐봐. 이거 봅시다. 얘는 이미 해봤고 요거 봅시다. B가 아닌 거. B 바깥쪽이지. B 바깥쪽을 한번 칠해보면은 이거거든. B 바깥쪽이 요거지. B의 바깥쪽 요거. B 바깥쪽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야. 그러면 요 부분 아니니? 똑같이 둘이 서로.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차집합 공식이야. A차 B는 뭐가 같다고? A교 B 여집합. 반자동적으로 나와야지. 그럼 요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차집합의 공식은, 차집합 정의는, 얘는 봅시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뭐냐면 A의 원소이기는 한데 B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적으면 이렇게 돼. 얘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지. X는 누구는 아니다. B는 아닌 거지. 이게 바로 차집합의 정의다 이거지. 지금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말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여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연산법칙이 나와. 연산법칙. 그래서 기본 법칙이 세 가지가 나와. 기본 법칙. 그래서 연산법칙인데, 연산법칙 기본 법칙이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드모르강하고 차집합 공식까지. 우선 봐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교환법칙 나오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세 개가 나와. 얘는 집합에서 처음 나오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지. 다음 주에 이제 함수를 배우면 합성함수에서 또 나와.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첫 번째 교환법칙은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리바꿈이야. 자리바꿈. 그래서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구하나 B하고 A의 공통 부분을 구하나 그 결과는 같다. 이거지. 합집합도 마찬가지겠지. A하고 B를 더했어? B하고 A를 더하나. 결과는 당연히 같지. 그래? 색칠 공부 한번 해봐. 당연히 같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 수학에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계산의 순서를 의미해. 계산의 순서. 얘는 계산의 순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계산의 순서에 관한 거지. 계산의 순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결합법칙이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지. A교 B를 한 다음에 그치?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나 C하고 교집합을 구하나 B하고 C를 먼저 한 다음에 B하고 C를 먼저 한 다음에 A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나 결국은 같다 이거지. 그치? 합집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 합 B 그 다음에 합집합의 C 얘랑 A 합집합의 B 합 C 그치? 얘를 먼저 하나 요 놈을 먼저 하나 결국은 같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결합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세 번째야. 세 번째. 분배법칙. 얘가 제일 많이 써요. 실제 내신 문제 볼 때. 실제 내신은 애들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복잡한 식을 주어주고, 연산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하쇼가 문제야. 그럼 얘들아,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색칠하고 있으면 점수가 나갈까? 안 나가. 1점 나죠. 모르면 그냥 냅두는 게 나아. 그걸 막 시간 투자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있어봤자 점수 안 준다고. 그치?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을 보겠지만은 연산법칙을 써가지고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분배법칙이야. 예. 의외로 얘가 제일 많이 써요. 그럼 분배법칙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다항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2x 곱하기 1 더하기 x. 우리가 이거 분배 어떻게 하니? 우리가 이거 분배할 때 이렇게 하잖아? 2x하고 요 곱셈 기호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x 얘 전개하면 2x 곱하기 1 2x하고 얘가 분배돼서 그 다음에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지? 가운데 기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x 곱하기 x니까 2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여기가 2x 제곱되고 여기가 2x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과정을 굳이 적자면 이 연산 기호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 원리거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A 교집합에 B 합 C야. 그렇지.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은 연산 기호까지 한꺼번에. A 교, 얘가 한꺼번에. 얘가 분배가 될 거야. 똑같이 분배가 될 거고,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그렇잖아. 얘 연산 기호까지 분배시키고 가운데 그대로잖아. 똑같아, 당식하고. 그러면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A 교 B가 될 거고, 가운데 합집합 그대로 내려오지. 그 다음에 A교 C가 되겠지. 됐니? 할 수 있겠니? 얘를 분배를 한다는 얘기야. 가운데 연산기호 그대로. 저거는 결합 안 돼요? 안 돼. 봐봐. 이거 봐봐.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게 어떤 걸까?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하고 차이점이 있어. 결합법칙은 언제 써? 얘는 교집합. 얘가 같을 때, 연산기호가 같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결합법칙이야. 분배법칙은 언제 써? 다를 때 쓰는 게 분배법칙이야. 같지 않잖아. 얘는 교집합, 합집합. 다르지? 같을 때 쓰는 거는 결합. 다를 때 쓰는 게 분배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쪽 방향 했잖아. 그럼 시험 문제는 이쪽 방향일까? 아니야. 거꾸로 가는 방향이지. 당연히 이쪽 방향이지, 수학은. 그렇지? 복잡한 식을 간단히 하는 게 문제잖아.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A교가 보여야 돼. 그치?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얘를 공통인수 같이 A교를 확 뽑아. 그렇지? A 교집합 공통인수 같이 뽑아내. 그럼 B 남지? 그 다음에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지? 그 다음에 C 이렇게. 오히려 이쪽 방향이 중요하겠지. 수학은. 당연히 내신 시험은 긴 식을 짧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거. 요것도 뭐라고 하냐면 분배법칙이라고 그래. 이 양방향, 이쪽 방향뿐만 아니라 이쪽 방향도 분배법칙이야. 뭐 인수분해 이러지 말고. 알겠니?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싹 뽑아내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에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합과 분배의 차이점은 뭐다? 기호가 같으면 결합, 다르면 분배.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4번이 뭐 있냐면, 얘가 근데 기본 3개고, 4번이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드모르강 있지? 예전엔 드모르강, 드모르간, 막 이렇게 혼용이 썼는데, 지금은 얘로 통일됐어? 드모르간.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드모르간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야. A 합 B. 이거의 여집합.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와, 여집합 기호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뒤집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얘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다 중요하겠지. 당연히 이쪽 방향이 더 중요해.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집합교를 공통인수 뽑아내서 뽑아내. 그러면 가운데가 뒤집힌다. 요거. 그러면 요것도 가능해. A 교비 이거의 여집합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분배가 되는 효과 나올 때 가운데 뒤집혀야 돼. 그러니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되고 합집합으로 바뀌어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지? 할 수 있겠니? 드모르가. 그 다음 마지막이 내 차집합이지. 우리가 차집합 공식은 내가 이미 얘기했어? 그치? A차비지. A차비. A에서 B를 뺐어. 얘는 뭐가 같다? A교 B의 여집합. 반자동적으로 그냥 써놓고 봐야지. 그치? 드모르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색칠 공부 한번 해봐. 알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여집합이 많으면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이 좀 힘들단 말이야. 뭐가 아닌 거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간단히 하는 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이 책 자체가 이게 RPM은 좀 쉽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드모르간까지 다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개수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 우선은 우리가 샘플로 한번 연산법칙 한번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연산법칙 문제 한번 샘플 한번 해보고 싶은데 614 저기 뒤에 보면은 샘플 문제 한번 볼게. 614번 한번 가볼까? 이런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각종 연산 법칙을 좀 배웠잖아. 그럼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서술형이라 생각하시고 근데 실제 내신에 막 서술형이 나온단 말이지. 얘를 간단히 하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614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좀 복잡한 시. 봅시다. 614번.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지금 보면은 B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차집합에 A 이거 있고 이거에 다시 여집합 이거에다가 이렇게 됐지. 얘가 지금 A 합이다 이거지. 그치 이거지? 그럼 우리가 좌변을 좀 우선 간단히 할 거야. 좌변, 우변은 뭐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좌변부터 봅시다. 문제 제대로 적었니? 문제 잘못 적으면 큰일 나니까. 맞지? 봐봐. 그러면 차분히 여기서 좌변부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여기 봅시다. 차집합 공식 쓰고 싶지? 그렇지? 그럼 얘는 요 괄호 안부터 해볼게. 그럼 B의 여집합에 차집합 공식이 뭐였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이거 아니니? 됐니? 얘 없애는 대신에 교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 이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쓴 거는 차집합 공식을 사용했어. 그런 다음에 그렇지? 여기 괄호 안을 처리하면 얘야. 그런 다음에 이거에 지금 현재 뭐냐면 이거 여집합이잖아. 그 다음은 뭐 쓰고 싶니? 드모르강. 그치? 괄호가 있으면서 여집합이 있으면 드모르강이지? 그럼 얘가 이제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뒤집혀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얘 뒤집으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당연히 B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 뒤집혀야 되겠고 여기 마찬가지로 A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는 B 교집합 이게 되지? 여기서 쓴 거는 드모르강을 내가 썼지. 그 요즘 문제는 무슨 법칙, 무슨 연산 법칙을 썼는지도 막 뻥뻥 뚫어놓고 막 그래. 그래서 무슨 법칙을 썼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드모르강을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요거.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거야? 분배 법칙을 쓸 거지.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분배 법칙.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 그래서 B 교집합의 B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 그대로 내려오고, B 교집합의 A 이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B지 B. 근데 얘는 괜히 하나만 하네.
그럼 얘는 B가 될 거고. B하고 요거하고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B네. 여기까지 쭉 다 있을 때는 B가 되지? B. 괜찮니? 여기서 우리가 분배 법칙까지 사용했어.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얘는 지금 교집합, 합집합이 보이니까 얘를 분배할 거야, 바로. 분배 법칙 써볼게. 그러면 비교집합의 비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비교집합의 A.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되잖아. B하고 B가 아닌 거에 공통분 있다, 없다? 없잖아. 되니? B하고 B가 아닌 거 공통분 없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다 하고 나면은 A, 교 B가 돼. 지금 우리가 다 정리했지?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지? 그럼 봅시다, 이제. 여기 끝냈고, 여기는 B로 끝났고, 여기는 뭐냐면 얘로 끝났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래. 그럼 최종적으로 이 좌변은 뭐가 나오지? B하고 A 교 B를 합쳤어. 그럼 B 아니야? 아, 생각해봐, 얘들아. B집합하고 여기 A, B가 이렇게 있는데, 그치? B집합하고 A 교 B의 합집합이잖아. A 교 B는 얘잖아. 그냥 B 아니야? 아, B에다가 A 교 B를 더하면 B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좌변은 다 정리 끝났고, 그러니까 요거지? 좌변은 B고, 얘가 A 합 B다. A하고 B를 합쳐서 B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거지. B 안에 A가 계속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겠지. 요 그림 그려놓고 이제 문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야.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가볼게. 1번은 지금 A 교 B가 B다. 맞니? 틀리지? A 교 B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지? 틀렸고. 2번 갑시다. 2번 보시면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이야.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니? 얘들아, 여집합을 때 지금 문제가 요게 성립하냐 이거야. 요게 성립하냐 이거냐. 아, 이건데 지금 여기서 여집합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그렇지? 얘랑 같은 의미가 뭐라고 했어? 여집합을 떼거나 붙이면 부등호 바뀌잖아. 포함 여부. 그래서 얘는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여집합결 나란히 떼내면 요게 성립합니까? 이거 묻는 거거든. 답이 나왔네? 여기 답이지. 얘랑 같은 의미지. 그러니까 여집합결을 나란히 떼거나 붙이면 포함 여부가 바뀌어. 그러니까 얘랑 같은 의미인데 지금 요 그림 딱 부합하지? 답이 나왔어? 3번 가봅시다. 3번은 뭐냐면 B에서 A를 빼래. B에서 A 빼면 공집합이니? 아니지. B에서 A 빼면 공집합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애들. 그치? 4번 갑시다. 4번 보시면 A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얘가 B의 여집합. 이거 얘들아, 이거 여집합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우선? 우리 드모르가 써볼게. 그러면 얘를 묶어내면은 A 교 B가 되겠지. A 교 B의 여집합 얘가 B의 여집합 이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가 같다는 거야? A 교 B가 B가 되느냐 이거 묻는 거지? 이게 같으려면 이게 알맹이끼리 같은 데잖아. 그럼 A 교 B가 B니? 아니지. 이것도 틀렸어. 3번 틀렸어.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고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지. 얘가 전체 집합이냐 이거 물어봤어. 그러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봐봐. B가 아닌 거지. B 외곽이잖아. B 외곽은 이건데 이거에다가 A를 더했어. A 더하면 이거지. B의 바깥쪽에다 A를 더하면 꽉 차? 안 차지. 틀렸지. 그렇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을 다음 시간에 근데 기출문제들이 다 그런 거니까 연습을 좀 해보셔도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유형 1번은 숙제로 내줘도 될까? 유형 1번은 나는 그냥 그 유형 1번 숙제로 넘어가고, 유형 2번에 542번 요거 한번 봅시다. 542번. 그
540번 보시면 A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지? A는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A집합을 내가 뭐 원소율법을 적으면 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되겠어.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거의 개수. 우리 서로소인이가 뭐였니?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맞지? 그럼 집합 B를 한번 가볼게. 집합 B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X바 X는 3n 빼기 2야. 근데 N은 자연수래. 그럼 B집합을 내가 원소율법으로 한번 적어볼까?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1부터 줄줄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1 들어가면 얼마 돼? 1 들어가면은 1 되겠지. 2 들어가면은 30 커진다는 얘기야. 2 들어가면은 4가 될 거고, 3 들어가면 7 될 거고, 30 커져 나가니까 이렇게 쭉 나가는 얘기겠지. 이게 바로 집합 B야. 아, 그런데 10까지구나. 아, 10까지니까 딱 요거밖에 없네. 1, 4, 70 요거밖에 없네. 전체 집합이 지금 10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서로소인 집합 X의 개수 구하라. 얘하고 서로소. 얘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렇지. 그럼 얘를 제외한, 그치?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니?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러면 1, 4, 70을 제외하면은 원소가 몇 개냐면 2, 3, 5, 6, 8, 9. 총 몇 개? 6개 있지? 그치? 1, 4, 70을 제외한 나머지.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제곱개, 즉 64개지. 그치?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공부했지?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한번 가봅시다. 5, 4, 3번. 이거 한번 해볼래? 5, 4, 3번. 승희는 오늘 좀 피곤하겠네.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학교. 시험 보고 가지고. 답 나오니 이거? 물론 5, 4, 3번을 갈 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면은 5, 4, 3번 즉 문제가 묻는 게 이거잖아. 맨 마지막에 묻는 게 A 여집합의 요거지. 그러니까 얘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차집합 써가지고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법 좀 쓰겠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차집합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니? 우선은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이게 될 거고 그리고 드모그램을 쓰면은 A 합 B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A 합비가 아닌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그냥 바꿔 해석해도 되겠지. 그치? 그거가 자유야. 내가 막 딱딱하게 나는 A 여집합 구하고 그 다음에 B 원소 구한 다음에 A 여집합에서 B 원소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법칙을 좀 사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합집합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A 집합이 뭐니? A 집합은 1, 2, 4, 8. 지금 B 집합은 뭐니? 2의 배수니까 2, 4, 6, 8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합집합은 뭐가 되냐면 1, 2, 4, 6, 8이잖아. 이게 합집합이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구하라 얘기네. 그치? 그럼 누구 있어? 3, 5, 7, 9 이거의 합구하라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얘를 가지고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뭐 드모르가 한번 써보고 차집합하고 드모르가 쓰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되겠지? 합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바꿔 풀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연습을 해봐야 돼. 다음에 유형 4번 쪽 가볼까? 유형 4번 이거 숙제로 넘겨도 될까? 여기는 좀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유형 5번도 숙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그 영역을 나타내는 거 찾아보는 거. 나는 바로 6번을 넘어갈게. 6번. 그래서 553번 내가 하고 잠깐만 좀 풀었다 합시다. (553번) A집합이 1, 2, A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B집합 5하고 A 빼기 2하고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지금 A 교비가 1하고 5래. 1하고 5. 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거지.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A하고 B의 교집합이지. 여기에 1하고 5가 있다는 얘기야. 1하고 5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서 1하고 5는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얘가 5 아니야? 그렇잖아. 교집합의 연소는 둘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A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5가 되는 거는 너무 자명한 애야. 그치?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 값은 뿔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A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A가 2일 때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 A가 2라면 A집합은 A가 2니까 1, 2에다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A가 2니까 0에다가 이 집어넣으면 4에서 뺐지? 1? 이렇게 되니? 그러면 얘는 충족하네. 교집합 1, 5 충족하네. 그러니까 되겠네, 얘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봅시다. A가 이제 마이너스 2 경우일까? A가 마이너스 2라면 A집합 1, 2.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뭐가 되냐면 5가 되지. 그 다음 집합 B는 5하고 마이너스 2 집어는 마사. 마이너스 2 집어는 마이너스 7. 이거는 교집합에 1하고 5가 안 나오지. 이거 버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잠깐 끊었다가 거기 연산법칙하고 오늘 명제도 좀 나갈게. 그냥 명제도. 왜냐면 2월까지 최대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하여간 잠깐 끊었다 합시다.
지난 시간 공수원은 잠깐만 범위를 어디를 내가 줬더라? 수수. 복소수 줬니? 복소 시작?